안녕하세요. 365 바른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마포구 성산동 마포구청 그 인근에 있는 모아타운 예정지 구역 내에 있는 모아타운 뭐 구역 지정은 되었어요. 모아타운 지역 내에 있는 신축 다세대 빌라입니다. 근데 이 물건 여러분 결론은요. 재개발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막무가내 내 돈 소액 너무 소액 들어간다 그래서 아싸 이게 나한테 인생의 기회구나라고 생각하고 잘못 매입했다가 아주 큰 실패를 보는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는 법이에요. 내 돈이 적게 들어간 만큼의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 부분을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분은 강간을 하신 겁니다. 제가 이 경매 물건을 빗대어 가지고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우리 경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나한테 또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물건을 관심 물건으로 내가 이렇게 딱 담아놨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이 대지 지분은 5.4평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같이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이 같이 일괄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토지 및 건물의 가치 소유주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도정법상의 입주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건물도 2020년도 12월 30일 날 준공승인이 떨어졌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권리산정 기준일 그 안쪽에 해당된다라고 일단은 예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 이 모아타운 지구의 권리산정 기준일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물건이 감정평가 금액은 4억 4,100이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유찰되고 두 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모아타운 지역 내에 있는 다세대 주택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인데 왜 이렇게 두 번이나 유찰이 되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경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경매 청구권자는 주택보증공사네요. 채무자는 개인입니다. 그러면은 임차인이 있습니다. 경매 청구권 임차인의 경매 청구권 자체, 경매 기입 등기 자체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주택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3억 9,500에 대한 부분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주택보증공사에서 이미 이 물건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90% 이상은 이 돈을 100% 회수를 못해요. 왜냐하면 시세가 이만큼 따라가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첫 번째 전제를 깔아놓고요. 아마 조만간에 주택보증공사 이번 차에 낙찰이 되지 않으면 이번 차에 적당히 좋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지 않으면 주택보증공사에서는 뭐 좋은 금액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차피 낙찰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경매 비용 한 3, 400만 원, 400만 원 이상 빼고 나면은 이 물건은 4억으로 낙찰이 되어야지 완벽하게 주택임차권에 대한 등기가 내가 촉탁 등기가 소유권 이전 넘길 때 이게 소멸이 됩니다. 말소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택임차권 등기 자체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완납 증명에 대한 부분이 되어야지만이 등기가 완벽하게 넘어올 수가 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가야 되고요. 자, 그리고 보세요. 자, 이분이 이걸 언제 샀냐면 2023년도 5월 31일 날 이때 소유권 이전했어요. 4억 3,500에 샀습니다. 4억 3,500에 그 전에 전세가 3억 9,500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얼마 들어가요? 4억 3,500이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분양됐던 가격이라고 계산을 했었을 때요. 뭐 피를 자기는 이제 그 전에 한번 소유권 보존은 2020년도 되었으니까 한 다리를 거쳐가지고 이제 매매가 되었죠. 그죠? 근데 전세가 3억 9,500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 돈 거의 뭐 4천만 원 주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여기에 눈이 멀은 거예요. 이 임차인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부분으로 강가를 한 거죠. 근데 이 금액 자체로 3억 9,500으로 후순위 임차인을 넣을 수 있느냐? 압류나 저당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게 착오였던 겁니다. 7평수 9평 조금 더 되는
마포에 있는 아무리 신축급의 도시형 생활주택일지라도 실평수 9평짜리가 전세가 여러분 3억 9,500까지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돈을 한 1억 정도 여유를 더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괜찮았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전세 가격을 현실에 맞는 가격으로 하고 자기 있는 돈으로 커버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러한 사단이 경매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소액으로 모아타운 지구조정 되었네? 이 재개발이라는 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시간하고의 싸움입니다. 적은 돈을 들이는 만큼 많은 시간의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계획 없이 신축 건물이고 내 돈이 지금 당장 4천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 거기에 현혹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 판단을 하신 거예요. 결국은 입주권도 받지 못하고 경매에 의해서 이거를 날리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우리 경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물건 어떻든 4억의 낙찰을 받아야 내가 온전한 소유주로서의 신소유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이 물건을 4억을 주고 낙찰을 받아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냐, 이제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항상 4억짜리 물건이면 전세 끼고 갭투를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다른 물건하고 소비자는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뭐 재개발되는 게 여기만, 성산동 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물건하고 비교를 하고 그 중에 가장 유효하고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고요. 소비자는. 항상 부동산은 나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중간에 내가 혹시나 팔 수도 있다니까요. 매각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온전한 물건이어야 되고 그만큼의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놓쳤습니다. 이분은요. 욕심에 나는 눈이 멀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경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전세 시세나 그리고 합리적인 이 정도의 물건의 포지션을 가졌을 때 얼마 정도 가격이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와 매매 금액을 산출을 해내는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번 차에 낙찰이 되지 않으면 4억에 낙찰이 되지 않으면 4억에 낙찰이 될 것 같았으면 3억 5,200에 낙찰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유찰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저렴해졌네. 근데 4억이라도 낙찰을 받아서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존재하셔가지고 4억에 낙찰 받으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용 관계를 현황을 조사해서 이게 4억까지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유찰이 되겠죠. 한 번 더 유찰되면은 주택보증공사에서는 분명히 임차권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라 해가지고 허가에서 대항력을 포기 조건을 법원에다 제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경매하는 사람은 관심 물건에 담아놨다가 한 번 더 유찰이 되거나 했었을 때 그때 이제는 허가에서 대항력을 포기했으니까 당연히 확인할 사항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입찰을 들어가서 낙찰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전에 2023년도에 투자인 현 소유주는 실패를 했을지 몰라도 나는 성공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재개발 물건은 여러분 짚어야 할 게 사실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거 정말 도시및 지구환경정비법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 공급에 관한 특별에 대한 그런 특별법에 대한 부분 기본적인 계략 그런 거 부동산 실무 과정 중개에 있어서의 노하우 그리고 물건을 볼 수 있는 입지적인 가능성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 향후에 정말 이게 입주권을 가져서 내가 추가 부담금이 얼마 정도 부담이 되었을 때 주변에 일반 분양해가지고 관련 사업지에 대한 사업성이 나오면서 내가 원하는 소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계산이 다 돼야 되거든요. 재개발이 여러분 쉬운 물건이 아닙니다. 여기가 성산 시흥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성산 시흥 아파트 그 뒤쪽에 있는 마포구청 뒤쪽에 있는 여기 빌라단지 여기가 모아타운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신축 빌라입니다. 아파트 비교 대상으로는 가자역쪽에 있는 DMC 탁규 보자이 이 아파트 시세를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수익률 분석은 되는 지역의 물건입니다. 자, 그럼 이 경매 나오는 이 목적물만 자체만을 두고 보겠습니다. 반듯하죠. 2020년도에 지어졌으니까. 실평수 9평짜리에 방 2개짜리 대지 지분을 5평 가지고 있는 입주권이 나올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물건 맞습니다. 맞지만 가격이 맞지 않은 거예요. 길가 쪽 앞쪽 쪽에 있는 여기에 투룸 구조입니다. 뭐 2층이니까 삼성보다야 좀 못하지만 필로티 바로 위에니까요. 그렇지만 신축 물건이라서 뭐 재개발 지역이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 물건 평면도만 볼게요. 남쪽 방향 길가 쪽으로 있는 여기 있는 204호입니다. 그럼 앞쪽이고 길가 쪽이라서 빌라는 길가 쪽이 좋거든요. 뒤쪽 하라면 바로 옆집 물려가지고 창문 하나 제대로 열지 못하는 사생활 침해가 심해요. 그래서 204호 길가 쪽이 되면 라인도 좋은 라인입니다. 방 2개에 거실 겸 주방으로 해가지고 실평수 9평짜리를 아주 알찌게 나름대로 이렇게 꾸며놨죠. 그죠? 방 2개 욕실 하나. 그러면은 객관적인 부분으로서는 괜찮다, 나쁘지 않다. 결국은 가격인 거거든요. 과연 이 물건이 정상적으로 모아타운이 구획 지정은 떨어졌고 조합 동의율을 달성해가지고 조합 협력 인가를 받으면서 사업 인가죠. 건축 허가가 떨어져서 이 지역이 정상적으로 재개발이 되어서 시아파트로 진행되어 변모돼가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수익 계산을 이제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수익 계산하는 방법이나 그것까지는 제가 이 영상 속에서 담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물건, 재개발 물건에 관심이 있어서 하고자 하는 손님들, 그런 분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내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증배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받는 모아타운은 또 도정법에 적용받는 한 거하고 또 다릅니다. 법률 규정 자체가 틀려요.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그러한 정상적인 조합원 지위 입주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권리 양도에 대한 제한을 받고 하는 기준점이 더 달라요. 그 부분을 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든 허가에서 대항력 포기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 물건은 4억 이하로 내가 낙찰받아도 나는 4억이라는 비용이 나가게 되어 있는 물건이다. 그렇게 아시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모아타운 지구에 대한 부분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사진을 보여드렸듯이 마포구청역에서 도보 이용 가능하고요. 이 주변에는 오피스텔도 많습니다. 마포구청 역세권 바로 앞이라서요. 이런 오피스텔들도 5점 몇 평짜리, 실평수 5점 몇 평짜리가 2억 이상 정도 합니다. 2억 전후 정도 해요. 2억 이상 하죠. 그 바로 주변 옆에 있는 모아타운 2차이면서 성산동 일대에 구역 지정은 되었고요.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서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물건이 2번이 유찰되었다. 위치적인 부분으로서는 서울 시내 모아타운으로 구역 지정되었으니까 메리트가 있지만 이게 과연 정말 4억을 주고 사도 되는 물건인지, 4억을 주고 사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물건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가야 실수가 없는 경매이면서 또한 재개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고. 저는 서초동 법무법인 해성에서요, 경매 공매 실무라는 사무장이면서 최근에 여러분들 서울 시내 경기도권역에도 우리가 상급지라고 이야기하는 과천, 분당, 용인, 수지, 그리고 판교, 성남시, 구시가지 일대 전체예요. 그리고 하남, 이런 일대가 경기도권에서도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규제적으로 묶었어요. 정부가 계속 오르니까 묶은 거거든요. 그 지역 내에 서울 시내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재개발 빌라를 지력해가지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요즘 많이 늘었습니다. 소액으로 자기도 한 2, 3억 자금대에 따라가지고요. 내가 현금이 전세 끼고 빌라는 아직 갭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전세 끼고 내가 현금이 한 유효 자금이 한 4억 정도가 있다. 그러면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고요. 근데 내 주머니 돈이 정말 내가 전세 끼고 내가 실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한 2억 5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서울 시내에서 이제는 우리가 한강벨트 가까우면서 이 남쪽을 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물건을 눈치껏 찾아봐도
재개발 가능성, 구역 지정 떨어져 있고, 그리고 뭐 예정지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미 동의서를 진구하는 순간부터 가격이, 빌라 가격이 올라버립니다. 선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서울 시내에서 3억 이하로 내 돈 현금 가지고 전세 갭 투자 할 수 있는 거, 뭐 유튜브에서는 뭐 가능한 물건 있습니다 하지만 속속들이 깊이 뜯어보십시오. 제대로 된 물건 없어요. 세상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공짜가 없다고 해. 그러면은 서울 시내 물건들 3억, 4억 내 돈 들여가 사는 사람은 다 바보게요. 그죠? 현실적으로 여러분, 현금 2억 이상, 2억 이하로 들여가지고 서울 시내에 재개발 제대로 되는 지역 내에 올바른 물건이 없다니까요. 지역, 괜찮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재개발은 가격이 상승해가 중간에 빠져나올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입주권을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에 안 되면 바로 옆에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성남예, 성남 재개발 지역, 성남도 수진이나 시흥 이런 쪽에 가면요, 최소한 내 돈 4억에서 6억 정도는 있어야 지금 현재로서는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성남에서도 다른 상대원 지역, 그리고 구리 수택 2지구 같은 경우, 수택 2지구죠. 7,000세대가 넘는 그런 지역, 그리고 하남 쪽에 있는 지역, 그런 쪽은 현금 아직 3억 이하로도 가능하거든요. 온전한 물건, 아무 권리상의 하자 문제 없이 입주권 취득해서 사업 단계를 거쳐가면서 가격이 더 상승될 수 있는 그러한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빌라 다세대, 그러한 물건들을 잘 찾아내어서 완전한 내 물건, 입주권이 완전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을 잘 찾아서 최소 비용으로 계약을 하고 내 거를 만들어 놓으면, 요게 시간이 지나고 해가지고 가격도 상승하면서 중간에 내가 프리미엄 차익을 보고 빠져나와서 더 상급지를 갈아탈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마지막까지 가야 되겠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어차피 관리처분까지 과정까지 가게 되면 가격 자체는 사실 상당히 더 많이 오르게 될 거니까요. 경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저는 이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도, 지금 재개발 빌라를 투자하거나 소유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을 실무를 하는 제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딱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참고하십시오. 경매, 공매 물건에 있어서 사건 수임해가지고 현장 조사에서 권리분석에서 명도까지 완료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고요. 이게 현장 조사와 법적 권리 분석이 아니죠. 이 물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현장 조사해가지고 이 물건에 과연 4억의 가치를 두고 사가지고 내 소개 목적을 더 달성할 수 있느냐, 그거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이 물건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경험치가 많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거를 대신 해주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늘려주는 일을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재개발 물건, 여러분 아주 많은 깊이 있는 상담이 필요한 영역이고요. 부동산에 있어가지고 조금 많은 거래도 해보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조력을 얻어야지 실수가 없습니다. 그 조력을 저는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무장이니까 영상 보시고 괜찮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을 해놓으시고요. 이러한 재개발 물건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신축 재개발, 딱 이 물건이 그러지 않습니까? 신축이니까 겉으로 봐서는 번듯해요. 전세도 39,500 끼어있네? 전세, 새로 기준 끼고 나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내 돈 적게 들어가니까 들쑥 계약했다가 날리는 거잖아요. 분석이 제대로 못 됐다는 거거든요. 10가지를 짚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한 4, 5가지만 짚고는 그 다음에 발생할 변수에 대해서 대응하고 준비를 못 한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력을 해주고 여러분들의 재산 안전히 지키고 늘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무장이니까요. 영상을 잘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내놓으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연락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세상에 진짜 공짜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드리는 만큼의 가장 좋은 지역의 물건 찾아내는 거, 그게 실무 전문가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역보다 나라는 사람을 김 사무장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저분은 내가 못 보고 있는 지역에 아주 좋은 물건, 경매 나오는 물건이 더없이 좋습니다, 여러분. 저도 경매 나오는 물건 눈 씻고 찾아보고 있어요.
그런 물건이 또 손님하고 인연이 된다니까요. 아니면은 금매물 라면이든 중개 물건이라도 확실한 물건,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손님이니까요. 계약이 맺어지면 손님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일을 하고 있는 사무장이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이 재개발 물건에 대한 부분은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거를 이 경매 물건을 통해서 이번처럼 이러한 실수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안전한 재테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한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